안녕하십니까, 박주인 변호사입니다. 김호중 씨가 최근에 검찰로 송치가 됐었죠. 이제 20일 내로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요. 그리고 최장 6개월까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제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변호사인 제가 한번 형량을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해보고 근데 뭐 당연히 기존에 나와 있던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사실은 지금 이 정도의 죄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보통 1년 6월에서 2년 정도 나오고, 그리고 집행유예로는 3년에서 4년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었는데요. 사실은 중간에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하고 심지어 구속까지 됐고, 그 구속 과정에서도 판사가 질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 그 아이폰에 관해서는 비밀번호를 주지 않고 있어서 수사에 조금 난항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재판 과정에서 아마 현출이 되면서 판사님들이 보기에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괘씸하다,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설시를 하실 것 같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호중 씨가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은 당연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일단은 지금 나온 걸로는 한 5가지 죄목으로, 전에 제가 처음에 압수수색 할 때 이제 한 5가지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봐서 검찰로 송치를 했고, 이제 검찰에서도 아마 그 내용들 아마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주치상하고 위험운전치상, 그 다음에 사고미조치, 음주운전, 그 다음 범인도피 교사까지 해서 5개의 죄목으로 처벌을 일단은 받을 것 같은데요. 그때 죄수도 한번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뭐 죄수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김호중 씨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가장 중한 죄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실형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형 뭐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조금 더 뭔가 이제 반성하는 자세라든지 협조적인 자세를 좀 보인다고 하면 그래도 집행유예도 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제가 판례들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죄는 원래는 집행유예나 뭐 혹은 벌금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냐, 첫 번째로 이제 범인도피 교사에 대한 거를 조금 중하게 봅니다. 사법방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사를 잘 할 수 없도록 계속 거짓말을 했다거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 과정까지 내가 교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계속 이제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는 모습을, 그러니까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도 재판부에서는 이거를 좀 괘씸하다고 봐서 실형을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나중에 하나 더 설명드릴 건데, 그 위드마크에 대해서 조금 음주운전이 인정이 될 것인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찾아온 판결 중에서 실형이 나온 판결들의 양형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케이스들은 일단은 이제 전과들이 있습니다. 전과. 그러니까 뭐 동종 전과가 아니더라도 전과들이 꽤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좀 죄질이 불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종 전과가 있으면 또 더 그렇겠죠. 그리고 뭐 누범 기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껴있을 때 형을 당연히 높게 받습니다. 그리고 법 경시 태도, 계속 거짓말을 해요. 누가 봐도 이게 뻔한 사실인데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사실 인정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어. 이런 것들을 이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합의하거나 아니면 뭐 죄가 크게 이제 많이 다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유리한 정황인데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사건도 사실은 한 2주 정도로 보여지고 이제 피해 금액도 사실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00만 원 선, 100에서 200만 원 선, 뭐 그 정도일 것 같고 사고 미조치도 그리고 상해도 한 2주 정도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런 경우에도 저희는 도주치상이라든지 사고 미조치를 인정합니다. 이런 케이스에선 저는 인정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이제 뭐 비산물이 떨어져 있지 않았다거나 2주의 상해는 진단은 상해로 볼 수 없다거나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 사건에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해도 인정될 것이고 사고 미조치도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이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은폐로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워서 범인 도피를 교사하는 등의 죄책이 무겁다. 그리고 전과, 뭐 음주운전 벌금형 같은 것들이 있었다. 예, 뭐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겠다. 이런 판례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징역 8월에 처해진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징역 1년에 처해진 사건도 있는데요. 이 사건은 정말로 그 피고인이 끝까지 죄를 부인했었던, 예, 상해도 다투고 사고 미조치도 다퉜고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형이 꽤 나왔죠. 동종 전과, 음주운전 처벌, 그리고 범행을 극구 부인, 범인 도피를 교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관계들이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에 처해졌던 그런 판결입니다. 김호중 씨도 사실은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많이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콘서트를 계속 했다든지, 아무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든지 했던 점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구속까지 이르렀던 그런 사실관계들이잖아요. 그리고 증거를 더 이제 내놔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물론 자기가 자기 죄를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는 봐줍니다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어권의 남용이 될 정도까지 이르른다면 이게 범죄가 되죠. 그런 상황들이 아마 다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실형까지도 가능하다. 네, 저는 이 사건에서는 실형까지 가능하다고 일단은 보여지지만 결과는 뭐 지켜봐야 알겠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김호중 씨가 어떤 태도를 또 보이느냐의 그런 문제들도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위드마크. 경찰이 자신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런 위드마크가 인정이 될 것인가. 인정이 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전후의 정황도 보고요. 그 주변 진술도 보고요. CCTV. 그리고 그러니까 음주를 이제 교사를 하면서 자기는 나중에 와서 지금 김호중 씨 사건처럼 그 당장에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 플러스 그리고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1차로 몇 병, 2차로 몇 병 그렇게 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을 해서 음주운전이 인정이 된 그런 판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징역 1년 8월에 처해진 그런 중한 죄로 처벌이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인정이 돼서 음주운전으로 인정이 됐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증거들을 제가 한번 볼 텐데 실형조사서,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면 실형조사서, 실형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치운전자 적발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이 수사보고서에
사고 다음날 오전에 수사 사항,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사고 전 행적에 대한 CCTV 수사, 피의 차량 운전자 특정 경위, 압수수색 영장 신청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기록 첨부, 그리고 피의자가 식당에서 마신 술의 양, 피의자가 2차로 식당에서 마신 술의 양, 그리고 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이라고, 이게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이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봐서 이 사건 역시 실형이 굉장히 크게 1년 8월까지 나온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전거를 들이받은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경미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50만 원 정도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태도들이 반영이 돼서요. 양형 이유를 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 그래서 죄질이 불량하다. 예. 그리고 피해자한테 용서받지 못했다. 그리고 처벌 전력도 여러 개 있고 음주운전도 전과가 있다. 그리고 뭐 그런 불리한 정상입니다. 이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해서 나머지 유리한 정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의 태도를 좀 살펴보면 제 생각에는 김호중 씨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찰이 정말로 이제 자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송치를 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죄명도 사실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송치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증거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도 차고 넘칠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요. 빠르게 이제 좀 수사기관 협조하면서 이렇게 가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아마 다툴 것 같기는 합니다. 상해도 다툴 것 같고 사고 미조치도 다툴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다 다툴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더 사실은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재판 과정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 선고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형이 가능성이 있다. 원래 이러한 사건은 뭐 집행유예 3년에서 4년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년 정도, 1년 왔다 갔다 이 정도 선에서 실형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상 이거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